안녕하세요. 에이징 스토리입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도 우리나라가 은퇴 후 살기 좋은 나라로 아시아에서 1위다, 세계에서 17위다 하는 뉴스를 언론이나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어떻습니까? 그럴 수 있다고 동의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은퇴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빈곤이라고들 합니다. 일부 언론이나 유튜브 영상엔 비참한 노인이 은퇴 지옥이니 하는 말을 마치 보통 명사처럼 사용하지 않습니까? 조회수도 많이 나오고요. 실제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과 더불어 노인 자살률도 OECD 38개 회원국 중 부동의 1위라는 건 우리가 오래전부터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은퇴 후 살기 좋은 나라로 아시아에서 1위고 세계에서 17위라는 결과를 두고 좀 혼란스러운 게 사실입니다. 그럼 어떤 이유로 노인 빈곤율 1위인 우리나라가 은퇴 후 살기 좋은 나라 아시아에서 1위란 평가 결과가 나올 수 있었을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이 모순적일 것만 같은 두 사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언론에 자주 보도되는 우리나라가 은퇴 후 살기 좋은 나라 아시아에서 1위라는 평가가 있는데요. 지난해 8월 미국 경제지 블룸버그가 프랑스계 투자사 나틱시스의 글로벌 은퇴 지수를 인용해 은퇴자가 살기 좋은 국가 순위를 선정해 보도한 결과입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OECD 38개 회원국과 브릭스 회원국을 포함해 48개국을 평가한 결과 노르웨이가 은퇴 후 가장 살기 좋은 국가 순위 1위에 선정되었고요. 이어 스위스,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호주 순이었습니다. 우리 한국은 17위에 선정되었는데요. 평가 대상에 포함된 아시아 국가 중에서 우리 한국 순위가 일본의 22위, 싱가포르 24위, 중국 39위보다 앞선 17위에 선정되다 보니 국내 몇몇 언론에서 우리나라가 은퇴 후 살기 좋은 나라로 아시아에서 1위에 선정되었다는 기사 제목을 만들었고, 그때부터 우리나라가 아시아에서 은퇴 후 가장 살기 좋은 나라라는 말이 자주 언급되는 것 같습니다. 외교부사나 한국국제교류재단 홈페이지에도 우리나라가 은퇴 후 살기 좋은 나라 아시아 1위란 제목의 언론 기사를 링크해 두고 있습니다. 그럼 블룸버그가 나틱시스의 글로벌 은퇴 지수를 인용해 은퇴 후 살기 좋은 나라를 평가할 때 어떤 항목을 두고 평가하는지, 우리나라는 어떤 항목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노인 빈곤율에 대해서 먼저 좀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세계 1위라는 건 OECD 자료를 인용한 결과인데요. OECD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과 노인 자살률은 OECD 38개 회원국 중 부동의 1위입니다.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2020년 현재 38% 수준으로 OECD 회원국 평균 노인 빈곤율 13%에 비해 무려 3배 이상 높은 실정입니다. 그럼 OECD는 뭘 근거로 노인 빈곤율을 산출할까요? OECD는 65세 이상 노인 인구 중에 소득이 그 나라 중위소득의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소위 상대 빈곤선 이하인 노인의 비율이 얼마인지를 두고 노인 빈곤율을 집계 하는데요.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38%라고 하는 건 65세 이상 노인 10명 중 4명이 중위소득 5,362만 원의 50%, 다시 말해서 2,663만 원보다 적은 소득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10명 중 4명이 소위 빈곤선 이하의 소득으로 살아가는데, 우리나라가 한편으로 은퇴 후 살기 좋은 나라 아시아에서 1위라는 건, 다시 말해서 노인 빈곤율 20%대인 일본이나 1인당 국민소득이 64,000달러로 세계에서 6번째인 싱가포르보다 은퇴 후 살기 좋은 나라로 선정되었다는 게 뭔가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두 사실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이유가 뭔지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먼저 OECD는 노인 빈곤율을 그의 가처분 소득으로 집계합니다. 다시 말해 65세 이상 노인이 보유한 자산이 얼마인지 상관없이 그의 근로소득이든 연금소득이든 가처분 소득만으로 집계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가처분 소득이
왜 이렇게 적을까요? 물론 개인에 따라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무엇보다 우리나라는 기초연금이나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제도가 OECD 회원국들에 비해 늦게 시행되어 연금 소득이 얼마 되지 않고요. 근로소득마저도 저임금인 게 주요 원인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노인 인구의 공적연금 소득은 2016년 현재 29.7%로 일본의 63.3%, 미국의 64.8%, 영국의 76.6%에 비해 낮아 가처분 소득에서 근로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데요. 우리나라는 42.8%로 일본의 30.5%, 미국의 24.7%, 영국의 10.3% 등에 비해 높은 편입니다. 그러나 노동시장에서 노인 3명 중 1명은 단순 노무 중심의 저임금 일자리에 종사해 총소득에서 근로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반면에 소득액은 낮은 수준입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2022년 기준으로 최저임금보다 적은 시간당 임금을 받은 근로자 중 45.5%, 125만 5천 명이 60세 이상입니다. 한편 지난해 전국경제연합회의 고령인구 취업 현황 관련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으로 월 평균 영업이익이 최저임금, 다시 말해서 주 40시간 기준 174만 5천 원보다 낮은 소상공인의 비중을 살펴보면 60세 이상이 53.6%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은퇴 후 살기 좋은 나라 순위는 앞에서 보았듯이 미국의 경제 전문지 블룸버그가 4개 분야 18개 항목에 글로벌 은퇴 지수를 인용해 선정한 결과인데요. 첫째는 건강 분야로 평균 수명과 1인당 의료비 지출 등을 평가하고요. 두 번째는 삶의 질 분야로 공기의 질이나 수질과 위생, 생태계의 다양성을 평가합니다. 세 번째는 재정 건전성 분야로 고령화율이나 인플레이션, 이자율, 조세 부담률, 정부 부채 등을 측정하고요. 네 번째는 물질적 풍요 분야로서 소득의 격차나 1인당 국민소득, 실업률 등을 측정하는데요. 우리나라는 건강 분야와 재정 건전성 분야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2022년 글로벌 은퇴 지수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건강 분야에서 80점으로 25위, 삶의 질 분야에서는 59점, 재정 건전성 분야는 73점, 물질적 풍요 분야에서는 68점으로 16위를 받았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글로벌 은퇴 지수가 각 나라에 대한 투자 적합성을 판단하기 위해서 개발된 것이라고는 하지만요. 우리나라가 평가받은 17위라는 결과는 OECD와 브릭스 회원국을 포함해 선진 44개 국가와 비교했어도 은퇴 후 노년의 삶을 살아가는데 좋은 인프라를 구비하고 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 사회가 외부자의 평가에서도 이런 좋은 인프라를 구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위 빈곤선 이하의 소득으로 살아가는 은퇴 노인 세대들이 많은 게 또 다른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럼 이 모순적인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간단히만 말씀드리고 다음에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는데요. 어떤 국가나 저소득층 노인들의 소득은 공적연금에 의존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물론 우리 정부도 기초연금 인상이나 노인 일자리 마련 등 나름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우리나라 노인 안전망은 OECD 38개 회원국 중에서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지난해 10월 OECD가 발간한 2021년 연금 보고서에 따르면 OECD 회원국들은 정부 지출의 평균 18.4%를 공적연금에 투입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 정부는 9.4%로 OECD 38개 회원국 중 아이슬란드 6.2%에 이어 꼴찌에서 두 번째 수준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GDP 규모가 2022년 세계 13위이고요. 1인당 국민소득은 35,990달러로 세계 28위입니다. 언제까지 저소득층 은퇴 노인들이 노년의 삶을 지탱하기 위해 저임금 노동시장에 머물러 있어야 할지 우리 사회가 좀 더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